안녕하세요, 디스머입니다. 맥북 에어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돈을 더 보태서 맥북 프로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래서 비교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보실 텐데, 저 역시도 2013년에 처음으로 맥북 프로로 갈아탈 때에 엄청나게 찾아보고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눈 딱 감고 결제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2019 맥북 프로 언박싱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맥북 프로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맥북 프로가 과연 4K 영상 편집으로 적합한지 영상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사용기와 아쉬웠던 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좌표를 따라가시고 가급적이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과) 동일하게 터치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되게 불편해서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편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북 에어와 마찬가지로 T2 칩이 탑재되어서 보안은 좀 더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CPU는 1.4GHz 쿼드코어 인텔 i5를 사용했고요. 3.9GHz까지 터보 부스트가 됩니다. SSD는 기본 모델에 128GB SSD가 탑재되어 있고요. 최대 2T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기본 8GB 2133MHz DDR3램이 탑재됐고 최대 16GB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인텔 아이리스 플러스 645 그래픽카드를 사용했고요. 2560x1600 해상도와 500니트의 밝기, 와이드 컬러, 트루톤이 적용되었습니다. 옆면에는 썬더볼트 포트가 2개, 헤드폰 잭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식 가격 정책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1300불인 기본 모델과 1700불의 고급형 모델을 나누는 기준이 성능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썬더볼트 개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개, 고급형에는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3개 방향으로 나와서 좀 더 풍성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고요. 무게는 3.02파운드에 높이는 0.59인치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버터플라이 키보드는 여전히 탑재가 되었고요. 2019년형 맥북 에어와 동일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찾아본 바로는 엄청나게 큰 개선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개선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존버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4K 영상 편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K) 영상 테스트도 지난번 맥북 에어 테스트와 비슷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편집용으로만 편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운 작업을 테스트하진 않고요. 먼저 보실 것은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 컷에서 4K 영상을 프리뷰 화면으로 봤을 때 렉 없이 볼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렌더링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제가 작업을 했던 11분 50초짜리 영상을 1080p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는 18분 이상 걸렸었는데요. 과연 프로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컷으로는 따로 편집을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컷 편집을 통해서 10분짜리로 영상을 만들고 4K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유저들의 큰 바람 중에 하나인 4K 디스플레이 탑재가 아직도 되지 않았고요. 2013년 모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새로워진 터치 ID 기능은 참 좋은데 새로워진 터치바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키보드 위에 당연하게 있는 F키가 없어져서 터치바로 설정하는 거를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많아진 건 좋기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맥북을 들고 다닐 때가 많다 보니까 이어폰을 사용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좋은 거니까 솔직히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맥북 에어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맥북 프로도 13인치 기본형 모델은 썬더볼트가 2개밖에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꽂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 남은 썬더볼트를 어떻게든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허브를 연결하게 되면 휴대성에서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중에 일체형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꼈다 뺐다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19년 전부터 있었던 디자인의 변화인데요. 프로 역시도 SD카드가 없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던 건 옛날 거다 보니까 SD카드 입력까지 다 있다 보니까 훨씬 편했거든요. 이거는 멀티허브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노트북 챙기고 허브 챙기고 케이블 챙기고 만약에 유튜버시면 카메라까지 챙기고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꺼내가지고 셋업하는 것도 일이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프리미어 프로랑 파이널 컷을 실행했었는데요. 동시에 실행한 적도 있지만 테스트를 할 때는 하나밖에 실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렌더링 할 때 팬 소음이 나야 되는데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할 때 렌더링을 돌리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팬에서 소음이 났었습니다. 이거는 파이널 컷을 켰을 때도 소음이 났었고요. 그래서 팬이 계속 돌아가면은 발열을 좀 잡을 수 있나 싶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발열이 완벽하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제가 소비자로서 느끼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제가 옛날에 맥북 에어를 살 때 또 맥북 에어에서 맥북 프로로 넘어갈 때는 이 옆면을 가득 채웠던 포트들 때문에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어랑 프로의 그 성능 차이 때문에 맥북 프로로 갈아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좋을까 어떤 분들한테 비추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구매를 할 때도 가격적인 압박 때문에 15인치는 구매를 못하겠고 그래도 에어보다는 맥북 프로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13인치 맥북 프로를 사고 지금 6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맥북 에어에서 프로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역시나 새로 맥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어보다는 좀 더 좋은 사양에 또 좋은 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 알파7 M3에서 4K 30프레임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100메가는 프리뷰 보는데 버벅이지만 60메가는 약간 버벅이는 정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퀄리티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4K 영상 편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4K를 작업하실 분들은 13인치가 괜찮지만 이것보다 좀 더 무겁고 많은 작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3인치의 옵션을 올리기보단 15인치를 생각하시는 게 가격적으로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018년 모델을 존버하시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2019년 모델을 보고 그 다음에 2018년 모델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18년 모델을 256GB의 하드를 장착하고 16GB의 램을 장착한 상태에서
2019년 모델과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2018년 모델을 옵션을 높여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본 결과 성능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겉모습만 보면 어떤 게 신형 모델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맥북 프로가 있으셨던 분들은 뭐 기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 오래된 맥북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하지만 길게는 4, 5년까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뭐 성능적인 결함이 없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또 아니면 발매가 될 것 같다는 루머가 무성한 16인치 맥북 프로를 기다려 봤다가 천천히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